안녕하세요. 경제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는 참 쉬운 경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말고 외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떠오르는 두 나라, 인도와 베트남 중 누가 앞으로 더 질주할까요? 초대형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 베트남과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아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3년 내에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4분의 1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타그룹이 아이폰 생산을 할 예정인데 연간 3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베트남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올해 봄에 하노이에 가서 베트남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아이폰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기 위해 백방 뛰고 있습니다. 애플은 팀쿡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베트남 공급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패드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대항마 삼성전자도 베트남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미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이 22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베트남에 앞으로 3년간 디스플레이 사업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탈중국 수혜를 받아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인구 구조가 안정적이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투자 유치도 활발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과연 두 나라 중 어떤 나라가 다음 중국이 될 수 있을까요? 세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면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이 많아져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걷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선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 제도를 대폭 개편해 세금 납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01년 WTO 가입 당시 1.5조 위안이었던 중국 정부의 조세 수입은 그 다음에 1.8조 위안으로 약 15% 증가했고 매년 10%에서 20%, 많게는 30%씩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국의 연평균 조세 수입 증가율은 8%였으나 2008년 5.4조 위안, 지난해는 32조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중국처럼 세금 납부 대상을 대폭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점이 앞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납세 대상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이 조금 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수월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인도는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비율이 낮습니다. 소득 신고가 된 인구 비중도 낮으며 그 중에서도 납세 기준에 못 미쳐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소득세 신고를 한 인구 비율은 약 2.8%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또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납세가 면제됩니다. 소수로부터의 세수 의존도가 심화되면 세수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복잡한 세금 행정도 인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조세 제도를 뿌리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땅이 넓고 지방정부의 세력이 강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따로 가는 지방정부의 조세 집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비교적 통일된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 비율도 인도에 비해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소득 납부 대상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신흥국 중에서는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세금에 관련해 인도에 비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단일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좁은 국토와 중앙 집권적 역사가 이어진 것도 행정력을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일관된 행정을 펼치기에 적합한 환경이죠. 경제 성장을 하려면 납세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이들 나라도 정부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빠르게 경제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세수 확보의 토대는 넓은 납세자 범위에 있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는 일견 베트남이 더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도 복잡하기로 유명한 세금 체계를 단순하게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1인당 GDP에서 인도가 베트남보다 2,000달러 정도 낮기 때문에 세수 확대 여건은 베트남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경제 성장의 레이스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는 다르지만 앞으로 베트남과 인도 두 나라의 발전을 눈여겨보는 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